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 좀 할 건데요. 원자의 구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의 모형이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은 원자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알갱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원자라는 건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다? 중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정기적으로는 전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정기적인 중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 원자라는 것은 어떻게 가운데 뭐가 있다?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원자핵 자체가 뭘 띠고 있냐면 얘가 플러스 전하, 즉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어떻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원자 자체는 뭐라 했으면 정기적인 중성이라고 했죠. 중성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원자핵이 띠고 있는 플러스의 정기적인 양과 그 다음에 전자들이 띠고 있는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양, 이런 걸 전하량이라고 해요.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이 전하량이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다. 절대 여러분이 낚이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원자핵은요 무조건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볼게요. 원자핵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양성자가 바로 얘가 뭘 띠고 있고 플러스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 플러스도 아닌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수대로 얘기한다면 아까 원자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개수로 얘기한다면 양성자의 개수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중성인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수가 같다. 그래서 정기적인 중성이다. 이렇게 개수로 얘기할 때는 양성자 갖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참고 삼아서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양성자의 개수는 그 원자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라는 게 매겨져 있는 걸 알고 있죠. 주기율표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원자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다 갖고 있거든요.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누가 갖고 있다? 바로 원자핵이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대부분의 질량을 원자핵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양성자의 무게와 중성자의 무게가 합쳐져서 바로 원자핵이 무거운 거고요. 전자는 매우 가볍다 보니까 우리가 질량수를 거의 0으로 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성자 한 개의 질량과 전자 한 개의 질량은 서로 비교해 보면요, 약 1800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전자는 거의 0으로 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원자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자, 이런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부터 어떤 식으로 알게 되었느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 교과과정 개정됐을 땐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에 개정돼서 빠지긴 했거든요. 빠지긴 했지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 좀 할게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다 설명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맨 처음에 이제 원자라는 걸 얘기한 건 우리 위에서 배웠던 누구? 돌톤이 얘기했죠. 돌톤이 뭐라고 했냐면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겁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꽉 찬 상태. 즉 쇠고수를 생각하면 좀 편해요. 쇠고수처럼 어떻게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찌그러질 수 없는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원자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톰슨이라는 사람이 참고로 말하면은 무슨 실험을 하게 되냐면요. 여기 옆으로 가져갈게요. 무슨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응극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응급성 실험을 하게 되고, 이게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뭘 발견하게 된다. 여기 써있듯이 전자를 발견을 하게 돼요.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전자라는 거, 이 응극선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선, 빛이란 뜻이에요.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이런 극판을 준비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요.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 중간에서 빠직 빛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빛을 이거 음극선이라고 하는데, 이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음극선이 어떻게
뭘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며 얘가 뭘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입자구나, 입자의 흐름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됨으로 해서 이게 바로 전자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이런 전자가 보면 원자 안에 존재하되니까 그 구조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 플러스인 구가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어떻게 전자가 어떻게 박혀 있는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푸딩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꼭 뭐다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전자가 박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하게 되냐면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뭐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건데 이 알파 입자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입자치고서는 굉장히 무거운 입자에 속합니다. 아이고,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아이고, 무거운 입자에 속해요. 무거우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입자 형태로 이루고 있는 게 알파 입자인데, 자, 이 사람이 뭘 준비하냐면은 금박을 준비해요. 금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금으로 된 얇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박지 같은 거, 근데 금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상상했던 건지 뭐냐면은 금박을 통해서 이렇게 원자들이 꽉 차 있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를 통과하는 알파 입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입자가 통과해가지고 이쪽에 형광 물질을 묻혀놓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이 뭐했다? 통과합니다. 대부분의 입자가 통과했으니까 어떻다?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개 중에 약 0.2%인가 2%인가 굉장히 작은 양이 하여튼 작은 양이 어떻게 되냐면 갖다가 튕겨 나와요. 튕겨 나와서 이게 튕겨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걸 봤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입자라는 건 플러스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꽤 무거운 입자라고 했죠. 그쵸? 이런 무거운 입자인 플러스가 튕겨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다? 굉장히 무거운 게 가운데 있다는 얘기겠죠. 무거운 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얘를 튕겨내야 되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다. 즉 이걸 뭐라고 정의하게 되냐면 원자핵이다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자핵이라고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무거운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면서 가운데 차지하고 있고 이 주위를 가벼운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얼만큼이 빈 공간이냐면요. 원자의 크기를 축구장에 비교한다라면은 그 축구장 안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간이 빈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장한 이 얘기가요. 과학적으로 좀 모순이 있어요. 그 모순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가 그거를 보완을 하게 돼요.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자들은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돌 수 있는 궤도가 꼭 뭐처럼 태양계의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그래서 행성처럼 일정한 궤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 형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궤도가 있는 형태에 말하는 게 보호고요. 또 이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형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전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곳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확률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름처럼 전자가 모여있는 형태구나.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은 전자구름 형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떠올리기 편한 거는 사실은 러더퍼드의 모형이거나 보호의 모형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릿속에 좀 떠오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보호의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간다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자라는 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지 상상을 한다면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상상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학습을 해도 크게 무리 없어요. 무리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겠고요. 또 이어서 또 올리겠지만 요 다음
다음 단원 이온이죠.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